오늘 했던 뉴스 오마이뉴스 이승훈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세월호 국정조사 결국 합의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한때 잠정 합의 단계까지 갔던 여야의 세월호 국정조사 협상은 오늘 오전 새누리당이 협상 전면 중단을 선언하면서 한때 교착 상태에 빠졌는데요. 여야가 오늘 오후 협상을 재개해 세월호 국정조사 실시 계획에 합의했습니다. 예. 여야는 이번 국정조사에서 청와대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기간 보고를 실시하되 비서실장의 출석을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청와대에 대한 기간 보고는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리고 증인 명단 채택은 국정조사 계획서에 여야가 요구한 증인은 간사 협의를 거쳐 반드시 채택한다는 문구를 넣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여야는 오늘 오후 9시 본회의를 열어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데 협상이 난항을 겪었던 이유가 뭐죠? 네, 그동안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었던 중심에는 청와대, 특히 김기춘 비서실장이 있었습니다. 여야는 그동안 김기춘 실장의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는데요. 새누리당은 김기춘 실장의 국정조사 증인 채택에 반대해왔습니다. 예. 이후 야당이 김 실장을 증인으로 명시하지는 않지만 김 실장이 업무보고 대상 기관장으로서 국정조사에 출석하게 하는 쪽으로 한 발 물러섰는데요. 하지만 새누리당은 청와대와 국정원의 업무보고를 비공개로 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김기춘 실장이 국정조사장에 나오는 것을 여전히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야당에서는 새누리당의 김기춘 지키기가 도를 넘었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합의가 돼서 국정조사 이 계획서가 이제 본회의에 통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실시되는 겁니까, 국정조사는? 네, 아직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 계획서의 세부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여야의 공식 발표가 나와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여야가 준비 기간을 거쳐서 지방선거 이후 국정조사 특위가 본격 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세월호 참사 이후 대응 행태가 베일에 쌓여있는 청와대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 집중 타겟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특히 여야가 국정조사에 출석할 증인 채택을 놓고 다시 한번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국정조사에서 어떤 성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계획서 공개가 되면 좀 뜯어봐야 되겠고, 그리고 안대희 총리 후보자 낙마하면서 김기춘 비서실장 책임론이 더 커졌고 이제는 여당 내에서도 사퇴 목소리까지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계속되는 인사 파동을 거치면서 청와대는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를 꾸려서 고위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과 추천을 맡겼지만 인사 참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안 후보자의 과도한 수임료와 정관예우 문제는 인사위원회가 사전에 충분히 걸러낼 수 있는 기본적인 검증 대상이었지만 또 한 번의 인사 참사를 막지 못했습니다. 전관예우 문제를 몰랐다기보다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이한 판단이 문제였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예. 이 때문에 인사위원장을 맡아 책임론의 정점에 있는 김기춘 실장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야권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김 실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총리가 스스로 물러나 사퇴할 정도가 됐는데 인사위원장이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비서실장뿐 아니라 사실 1차 책임은 민정수석에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김 실장뿐만 아니라 후보자 검증에 1차적인 책임이 있는 홍경식 민정수석에 대한 비판도 거셉니다. 홍 수석이 같은 법조인 출신으로 정관예우에 대해 지나치게 안이한 판단을 내린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예. 또 박준우 정무수석의 경우 안 후보자의 낙마 과정에서 야권과의 소통에도 실패하고 정무적 판단을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문책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민봉 국정기획수석도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 조직 개편 과정에서 허점을 드러내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내각 개편 전에 청와대의 인적 쇄신이 먼저라는 지적도 힘을 얻고 있어서 수석들에 대한 큰 폭의 물갈이가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청와대 개편, 총리 인선, 내각 개편 그 순서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고. 자, KBS 양대 노조가 동반 파업에 들어갔죠? 네, 어제 KBS 이사회는 오후 4시부터 정기 이사회를 열고 규란영 사장 해임 재청안을 두고 9시간이 넘는 격론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표결 처리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야당 추천 이사들은 해임 재청안을 표결하자고 요구했지만 다수인 여당 추천 이사들은 규란영 사장에게 해명 기회를 다시 줘야 한다며 연기를 요구했는데요. 결국 대립 끝에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 달 5일 이사회를 다시 열어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결국 KBS 양대 노조는 이사회에서 길 사장 해임안 부결 시 공동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대로 오늘 새벽 5시부터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5일날 다시 결정하겠다라는 KBS 이사회의 결정,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네, 당초 어제 이사회는 KBS 사태의 돌파구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길 사장이 자진 사퇴를 할 가능성이 거의 없고 KBS 내부 구성원들도 양보할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이사회를 통한 해결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사회는 길 사장의 해임안 표결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면서 결국 양대 노조의 동시 파업이라는 사태가 현실화됐습니다. 이사회가 지방선거 다음으로 표결을 미룬 것을 놓고는 정치적 결정을 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길 사장 해임안 부결 시 지방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선거 뒤로 미뤘다는 겁니다. 네. 특히 길 사장은 본사 팀장급 중 70%가 보직을 사퇴하고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서 파국을 맞고 있지만 자진 사퇴 의사가 전혀 없어 보이는데요. 노조에서는 길 사장이 사면 초과인 상황에서도 버티기에 나선 것은 청와대와의 교감 때문이라고 비판하고 있어서 갈등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면 충돌 그런 양상이로군요. 네. 프로그램에도 상당한 차질이 금방 벌어지겠죠, 아무래도? 네, 뉴스 프로그램은 물론 예능이나 드라마 이런 부분들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진통은 또 얼마나 갈런지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마이뉴스의 이승훈 기자였습니다.